우리 막내를 5살 때 유치원을 딱 보내봤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피드백을 주셨어요. 전화를.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아이를 가르친 게 하나도 없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게 끝인 것 같은데 학습적인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놀이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은 기본 대전제고요. 사고력, 창의력, 상상력, 문제 해결력, 그렇죠? 도전 정신, 호기심, 정말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줘요. 이렇게 놀이를 했을 때 3명의 아이들이 어떤 성장의 모습을 보였나요? 정말 놀이가 주는 게 많아요. 당연히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과거에. 그게 뭐냐면 3명의 아이가 막 뛰어가요. 밖에 나가면 애들이 막 천지사방으로 뛰어다니잖아요. 막 뛰어가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예쁘나 엄마 사랑아 부르면 3명이 동시에 탁 저를 봐요. 네. 나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각각의 아이들이 다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때는 또 잘 몰랐는데 놀이가 사고력을 굉장히 많이 키워줘요. 사고력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는 힘이잖아요. 놀이를 하다 보면 생각을 안 하고는 놀이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데칼코마니 놀이를 했어요. 찍혀 나오는 무늬를 보여주면서 넌 이 무늬를 보니 뭐가 떠올라? 그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막 마음대로 이렇게 그쵸? 아이가 목적성을 가지지 않아요. 맞아요. 이 놀이를 시작할 때 그냥 막 이렇게 뭉개는 거예요. 물감을. 하다 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마치 뭐처럼 보인다. 구름 같다. 태풍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태풍을 경험했던 아이라면 태풍이 지나가는 걸 봤던 아이라면 와 하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나는 어떤 날씨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심지어 즐겁고 재밌게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거죠. 놀이를 싫어하는 아이는 없거든요. 정말 아이가 원하는 환경 속에서 즐거우면서 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어요. 어떤 경험이 또 있었냐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통 물감 색칠을 할 때 조금 크고 나면은 붓으로 이렇게 색칠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붓이 없었어요. 붓이 없으니까 내일 문구점 가서 붓을 사서 색칠을 하면 어떻겠니? 라고 했더니 지금 당장 색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붓이 어떻게 색칠을 하지? 라고 했더니 생각을 하면 된대요. 네. 그래서 붓을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했더니 내가 어릴 때 입었던 옷, 작아진 옷 그거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 붓이 털이 이렇게 착착 조그맣게 그쵸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위질로 막 옷을 이렇게 오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오리더니 그 끝에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칠을 하는 거예요. 옷 천에 따라서 색칠 잘 되는 것도 있지만 흐물흐물 거린다고 해야 돼. 붓처럼 좀 단단하게 안 되잖아요. 생각했던 대로 구현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지? 다시 이렇게 하더니 그러면서 좋은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서 그 옷을 이제는 오리지 않고 그냥 뭉쳐서 이렇게 색칠을 해버리더라고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이는 자기의 방법을 찾았잖아요. 이 시행착오가 아무 의미 없지 않거든요. 놀이는 정말 사고력을 키워줘요.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실수해도 괜찮아. 아이들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 실수한 거를 그냥 옆에서 지켜봐 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놀이거든요. 놀이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은 기본 대전제고요. 사고력, 창의력, 상상력, 문제 해결력, 그렇죠? 도전 정신, 호기심 정말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줘요. 이게 놀이가 엄마가 놀이를 세팅해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렇게 놀아야 된다라고 들어가는 사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종이 안에서 놀아야지 자꾸 밖으로 나가니? 왜 벽에다가 색칠을 하니? 어느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지? 아이에게 화내려고 이걸 하고 있나? 아닌데?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지 말고 일단 환경을 주고 그 다음에 아이를 따라가야겠다라는 다짐을 저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목적성 없어요? 엄마만 데칼코마니 해야겠다는 목적성이 있지 이 아이는 데칼코마니로 판 펼쳤을지언정 발도장으로 끝날 수도 있고 온몸을 비비면서 놀 수도 있고 아까 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고력, 표현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도전 정신을 배웠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시선을 따라가 주는 거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아 기다려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항상 아이들 키울 때 엄마들한테 이제 3가지 뽑으실 때 책, 놀이, 대화 이렇게 3개를 뽑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또 알고 싶어요. 저희 아이들 3명이 너무나 결이 다르거든요. 저희 큰아이는 책 읽기를 너무 좋아했지만 반대로 저희 둘째 아이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근데 너무 달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셋 다 영재가 그쵸 영재원에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지켜봤더니 저희 집에서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 환경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일상의 힘이거든요 결국. 저희 막내를 5살 때 유치원을 딱 보내봤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피드백을 주셨어요. 전화를.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아이를 가르친 게 하나도 없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게 끝인 것 같은데 학습적인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충격받은 것 중에 한 가지는 5살이 되면 벌써 이미 아이들이 다르구나. 어떤 아이는 막 빛이 나고 와 가능성이 보이는데 어떤 아이는 5살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요즘은 뭐 3살 때, 1살 때는 집에 가기도 하지만 네. 저희 아이들 키웠을 때는 5살 정도 되면 이제 갔었지. 네. 집에 좀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엄마들하고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일상 공간, 먹고 자고 있고 놀고 이런 것들 속에서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나는 그동안 이 막내에게는 신경을 큰 아이만큼 써주지 못했구나. 그때 느꼈던 것이 일상이 정말 더 중요하구나. 집에서 아이가 엄마랑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가 아주 중요하구나. 네. 일상의 힘. 일상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책의 힘. 학교를 가보니 아이들이 말하기를 다른 친구 집에 갔는데 우리 집은 거실이 온통 다 책인데 친구들 집엔 책이 없더라, 엄마. 환경 자체가 다르네요. 다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오더라고요. 저희 둘째가 제 기대만큼 많이 읽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제가 매일매일 책을 읽어주는 환경 속에서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키우려고 했었던 네. 경험. 직접 경험. 바다를 본다든지 네. 눈을 본다든지 아이스링크장 들어갔을 때 공기를 경험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다르거든요. 지금 이게 놀이의 확장판이네요. 그쵸. 경험이. 그리고 그 사이 대화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가 대화군요. 네, 대화예요. 아이가 초등학교로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 빛을 발하는 게 대화예요. 그 대화와 이제 5번째 사랑. 네. 마지막이 6번째 놀이. 이렇게 제가 영재 레시피는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짧고 굵게 네. 이걸 3가지로 축약을 해보자. 책. 그리고 놀이. 그리고 대화. 대화. 놀이 안에 다양한 경험이 어떻게 보면 포함되고, 좀 포함되는 또 거죠. 놀이 안에 사랑이 근본적으로 포함이 그쵸. 되고. 네, 그래서 책, 놀이, 대화 이 3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책, 놀이, 대화. 엄마들이 용기만 내면 할 수 있는 거네요. 사실 책 읽기의 소중함을 중요성을 모르는 부모님들은 별로 없으실 없어요. 거예요. 책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책이 다 주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책으로 아무리 바다를 봐도 책으로 아무리 가을 산 맞아요. 단풍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해도 나는 그걸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네. 직접 가을 그 단풍 아름다운 걸 산 위에서 바라봤던 아이, 파도가 철썩철썩 치는 것을 지켜본 아이라면 와 여기 상상과 가슴에서 감동, 올라와요. 이 아이는 책을 읽을 때 책에 쓰여 있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헤아리고 해석하고 유추하고 몫으로. 그쵸? 심지어 감동까지도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 직접 경험을 유아기에 할 수 있는 건 놀이거든요. 네. 우리 작가님 오셨는데 책류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책으로 부족하지만 책류가 아주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바탕이니까 또. 그 부분 살짝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직접 어떻게 경험해요. 그쵸. 심지어 직장에 다니는 엄마 아빠라면 더더욱 바빠서 어려워요. 다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간접 경험에 가장 좋은 도구인 책을 주는 것도 있고 책 속에 있는 어휘들이 사실은 우리가 시험을 다 어휘로 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학습력에도 도움이 되고 일반론적으로 해자되는 이야기들 그게 대표적인 연령별 독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거부하는 아이들이 또 있을 수 있죠. 있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떤 책을 좋아할 것인가 이제 고민해서 경험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이 책에 나와 있는 책을 정말 좋아해요. 네. 바다를 보고 와서 그날 밤에 바다가 등장하는 책을 읽어주면 이 아이는 내가 오늘 바다 봤는데 그거 우와 하면서 이 책을 눈을 패짝패짝거리면서 봐요. 책을 안 좋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살짜리 아이에게는 1살짜리 그냥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네. 인터넷 검색해도 다 나와요. 몇 추천해 살 아이 주는 책. 그런 걸로 시작하시는데 잘 읽으면 계속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경험을 먼저 하거나 아이마다 좋아하는 영역이 있어요. 네. 공룡을 유달리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네.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공주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그런 내용을 책으로 만나게 하면 이 아이는 또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될 테니까 어떤 틀을 내려놓고 아이를 따라갈 수 있다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공감TV 좋아요, 구독, 알림, 공유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